당뇨로 신부전까지 진단을 받고 밥상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셔요. 당뇨식도 지켜야 하고 신부전식도 지켜야 하니까 현미 대신 백미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고기 먹으면 단백질 수치 오를까봐, 채소는 칼륨이 높다고 하고 나트륨은 신장에 안 좋다고 하고 결국 줄이고 빼고 참았습니다. 둘 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 지켜서 먹으려다 투석이 빨라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 상태예요. 지금 투석 전인데 식단이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만 뽑아서 정리해뒀어요. 당뇨 신부전 환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뇨 신부전 진단을 받으면 이런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저염식, 저칼륨식, 저단백식, 저혈당식, 뭘 먼저 지켜야 하는지 아무도 순서를 안 알려줍니다. 의사는 수치 얘기만 하고 영양사는 이론적인 식단표를 줍니다. 근데 실제 밥상에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다 줄이기입니다. 탁구공 크기의 고기, 데친나물 한 젓가락, 밥 반 공기. 하루하루 줄이다 보면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 달 이렇게 드신 분이 피검사에서 크레아틴이 오히려 오르고 없던 알부민 이상 수치도 나왔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육이 분해되면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걸 걸러내야 하는 게 신장인데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노폐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단백질 줄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저 단백식은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줄이는 것과 아예 끊는 것은 다릅니다. 의사가 줄이라고 한 거지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영양결핍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 기능은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나빠집니다. 다 지키려다 아끼려다 오히려 더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뇨 신부전 식단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부전 3기 이상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신장 기능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식단에서 뭘 먼저 봐야 할까요? 1순위는 칼륨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이 멈추기까지 하죠.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과일이지만 신부전 환자한테는 한 번에 먹기엔 많은 양이에요.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약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조리법으로 칼륨을 빼고 드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칼륨 수치가 정상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수치가 정상이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배출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수치가 올라간 뒤에 바꾸는 것보다 지금 습관을 잡아두는 게 훨씬 쉽습니다. 2순위는 인이에요. 인이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이 나빠질수록 인 배출이 안 되는데 의외로 가공식품에 인이 아주 많습니다. 가공식품의 인은 천연식품의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햄 2장에 인이 약 200mg, 치즈 한 장에 약 150mg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700mg인데 가공식품 몇 가지만 먹어도 금방 넘어갑니다. 우유, 치즈, 햄, 소세지, 라면 스프, 그리고 콜라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3순위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부종을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1500mg 들어있어요. 하루 목표치 1000mg의 절반 이상을 국 한 그릇으로 먹는 겁니다. 국물을 반만 마시거나 국 대신 나물 반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도 한 끼에 한 가지만 쓰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4순위가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1순위로 줄이는데 사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입니다. 신부전 환자 하루 권장량이 체중 60kg 기준으로 36에서 48g이니까 계란 하나는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를 끼니마다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게 한 번에 몰아 드시는 것보다 신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단백질은 칼륨, 인, 나트륨을
칼륨을 조절한 다음에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꼭 함께 봐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혈압과 단백뇨입니다. 혈당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혈당은 기본이고 거기에 혈압과 단백뇨를 함께 보셔야 해요. 혈당은 숫자로 보이니까 신경 쓰이는데 혈압은 조용히 올라가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혈관이 매일 조금씩 망가져요.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면 단백뇨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식단만큼 중요한 관리 지표예요. 실제로 당장 바꿔야 할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줄이되 끊지 마세요. 계란은 매일 하나씩 드셔도 됩니다.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를 끼니마다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게 한 번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신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크레아티닌 수치 관리에 실제로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는 채소는 포기하지 말고 조리법을 바꾸세요. 칼륨이 높다고 채소를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칼륨은 조리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면 칼륨이 30에서 50%까지 빠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있거든요. 곤약을 백미에 30% 정도 섞으면 혈당 상승 속도도 늦추고 포만감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로 혈당 수첩 옆에 혈압 수첩을 하나 더 두세요. 아침 기상 직후,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재서 기록해 두세요. 병원 갔을 때 이 기록을 보여주면 의사가 훨씬 정확하게 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드시면 진짜로 추석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 고민하면서 드셨던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방향은 잡히셨죠?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지금 안 보시면 내일도 똑같은 밥상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신부전 3기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가이드예요. 신부전 단계에 복용하는 약, 개인 수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영양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썸네일을 보고 처음 들어오셨을 때 또 뭔가 못 먹는 게 늘어났겠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달랐죠? 잘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지키려다 너무 안 먹는 게 투석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 혈당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혈압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당뇨식과 신부전식 둘 다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무도 순서를 안 알려줘서 생기는 문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뭘 먼저 지켜야 하는지. 오늘부터는 덜 먹는 것 말고 덜 망가지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